때부터 오른손이 밑에 받침점의 역할을 하게끔 클럽을 쥐게 되죠. 이것만으로도 우리 팔꿈치가 움직이게 되면 지렛대의 원리로 백스윙을 올리게 되고 훨씬 더 효율적인 힘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백스윙 어떻게 올려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이렇게 백스윙 방식만 달라져도 다운스윙 임팩트 완전히 달라집니다. 백스윙의 목적은 타겟 반대 방향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죠. 그 말은 내가 이 과정에서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가 장타 대회를 나가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를 무작정 크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죠. 여기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힘을 사용해서 헤드에 전달시킬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에 전달시킬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회전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가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양팔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는데요. 자, 이 과정을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우리 양팔의 움직임은 어깨를 축으로 움직입니다. 다양한 각도로 움직일 수가 있죠. 이때 왼팔과 오른팔의 움직임이 조금은 다른데, 왼팔은 조금 더 아래에서 위로 수직적인 방향으로 힘을 주로 쓰고, 오른팔은 좌우로 조금 더 수평적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힘을 쓰게 됩니다. 물론 서로 조금씩 도와주면서 보조해주는 역할도 하게 되죠. 그러면 양팔이 중요하니까 백스윙을 출발할 때는 양팔이 먼저 움직이면서 백스윙을 시작하면 될까요? 이건 아닙니다. 그럼 하체가 회전하면서 출발하면 될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백스윙에서 올바른 궤도로 움직이기 위해선 내 손이 직선으로 옆으로 그대로 출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상체가 움직이면서 백스윙을 시작해야 우리 손이 올바른 궤도대로 직선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올바른 궤도의 원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꼭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스윙에서 상체가 움직인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 양쪽 어깨의 위치에 변화가 생긴다라는 걸 뜻하는데요. 이렇게 어깨의 위치가 변해야 우리 상체가 회전을 하면서 백스윙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 양쪽 어깨 위치가 움직이지 않고 백스윙을 시작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 팔이 쓰이면서 우리 팔꿈치가 쉽게 빠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힘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는 오른팔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오른손이 사이드로 빠지는 움직임은 오른손의 힘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백스윙에서 양쪽 어깨의 위치가 변하면서 손이 직선으로 출발하게 되고,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렛대의 원리로 힘을 쓰게 됩니다. 우리 팔꿈치가 접어지면서 클럽을 쉽게 올려주게 되는데, 애초에 우리가 클럽을 쥘 때부터 오른손이 밑에 받침점의 역할을 하게끔 클럽을 쥐게 되죠. 이것만으로도 우리 팔꿈치가 움직이게 되면 지렛대의 원리로 백스윙을 올리게 되고 훨씬 더 효율적인 힘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골퍼들이 주의해야 될 점, 지렛대의 원리를 사용한다고 하면서 손목의 움직임을 주로 활용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똑같이 손목을 쓰는 것도 지렛대 방식으로 힘을 쓰는 거지만, 이렇게 손목을 통해서 올리게 될 경우에는 백스윙이라는 과정에서 힘을 불규칙하게 사용하게 만듭니다. 일정한 백스윙의 힘 사용을 어렵게 하는 거죠. 거기다가 왼손목을 이렇게 누르면서 꺾어주는 힘을 쓰기 때문에 손등이 쉽게 꺾이면서 페이스가 열리는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스윙 과정에서는 손목으로 지렛대 원리를 써서 눌러주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우리 팔꿈치가 접어지면서 백스윙이 올라와야 훨씬 더 안정적인 백스윙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백스윙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올라갈 때는 양쪽 어깨가 움직이면서 우리 상체가 회전을 하게 되고, 그때 우리 손은 직선으로 움직이게 된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 팔꿈치가 접어지면서 지렛대 방식으로 백스윙을 올려주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이야기했던 오른팔은 내 왼팔에 의해서 쉽게 뒤로 밀려날 수 있게 됩니다. 백스윙을 할수록 왼팔이 가슴에 점점 가까워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오른팔을 주의하지 않으면 바깥쪽으로 빠지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오른팔은 결국엔 타겟 방향으로 밀어내는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오른팔이 사이드로 빠지기 시작하면 제대로 힘을 쓸 수 없게 되고 스윙 궤도에 문제 또한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왼팔이 몸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이 힘의 상태를 오른팔이 빠지지 않게 그대로 내 몸 앞을 유지하면서 백스윙을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이때 우리 골퍼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플라잉 엘보, 팔꿈치가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팔꿈치가 바닥을 보나 바깥쪽을 보나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오른팔이 사이드로 빠지느냐 아니면 좀 더 몸 앞에서 올라가느냐,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힘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만드는데요. 팔꿈치가 벌어지는 거와 벌어지지 않는 거는 힘의 쓰임에 큰 차이가 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선수들 중에서는 이렇게 팔꿈치가 벌어진 상태에서 다시 다운스윙 때 몸 앞으로 들어오는 이런 수평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더 강한 힘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의 위치를 너무 신경 쓰기보다 오른팔이 사이드로 빠져 있는 형태인지 아니면 우리 몸 앞에서 올라가는 형태인지를 체크해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럼 방금 이야기한 이 오른팔의 예시, 이 두 가지 방식대로 공을 쳐보면 첫 번째는 백스윙에서 오른팔이 빠지지 않게 몸 앞을 유지하면서 백스윙을 올렸을 때, 자, 두 번째는 오른팔이 사이드로 빠지는 형태로 백스윙을 마무리할 때, 제대로 힘을 쓰기 어렵겠죠? 자, 그러면 백스윙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남아 있는데요. 그 전에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백스윙에서 아주 중요한 남은 포인트 하나는 우리가 양쪽 어깨가 움직이면서 상체가 회전을 하고 양팔이 지렛대 방식으로 올려주고, 그러면 이때 상체가 회전하면서 하체가 그 회전을 보조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백스윙 올라갈수록 우리는 가동 범위로 인한 회전에 제한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제한이 생겼을 때 우리 양손도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고 자연스러운 감속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탑에 도착하듯이 동시에 멈춰야 되는데 이때 우리 골퍼들이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게 회전은 멈췄지만 양팔은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 양팔이 사이드로 빠지거나 또는 헤드 끝이 이렇게 반동이 생기면서 넘어가는 골퍼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는 상체와 하체가 회전을 멈추게 될 때 우리 양팔도 움직임을 감속을 해주고 동시에 멈춰줄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회전하면서 팔이 동시에 멈출 수 있는 연습을 해봐야 그래야 헤드 끝에 반동이 줄어들게 되고 훨씬 안정적인 다운스윙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백스윙 과정을 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힘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그리고 헤드의 가속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백스윙 과정은 우리 골퍼들한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백스윙에서의 답답함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